존경하는 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고성군수 백두현입니다. 어제 하루는 경남도민들과 고성군민들은 충격이었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고성의 아들 김경수 지사가 잘 준비하고 대응해서 빨리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의 영원한 친구인 저는 먼저 지사님의 어머님을 잘 모시고 군정을 더욱더 잘 챙기고 고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고성군은 군정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국민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은 올해부터 국민 전체 자전거 보험 가입합니다. 혹여 언론에 보면은 고성 군민들이 53,000, 어떤 언론에는 54,00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53,000이 맞고 54,000으로 나오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고성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때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어떤 언론에는 54,000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 840명 무상교복 또한 지원하고 초등학생들 무상우유 또한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대형 초등학교를 비롯한 9개 초등학교의 강당 또한 건립을 합니다. 또한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숙사에 있는 모든 매트리스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5급 상당 교육 전문가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고성군에 13세부터 18세까지가 2,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청소년 수당 카드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2,300명 1년 12개월 10만 원, 군 예산이 2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바우처업체 선정하고 카드 발급 및 가맹점 모집해서 연내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그 카드로 책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영화관도 가고 미장원과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깎고 배가 고프면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식당에 가서 밥도 사 먹는, 그리고 그 카드는 고성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1년에 30억 정도가 고성에서만 사용됩니다. 여러 연구 사례들을 보면은 투자 대비 2.5배에서 4배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70억에서 100억 정도가 고성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사례는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 용돈 주는 대신 그 돈으로 소비 촉진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고 기농, 기촌 등 인구 유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교육만큼은 고성이 경남에서는 제일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전의 행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의원님들 앞에 가서 이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좀 당황스러운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의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 이전에 박용삼 의장님은 제가 또 따로 찾아뵈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대가면에 치매 어르신 5일 동안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분에 대해서 우리 배 감지기, 고성군에 보면은 치매 환자분이 1,626명 정도가 돼서 우리는 그 치매 환자분과 지적장애인까지 포함해서 배 감지기를 이렇게 설치하자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예산을 빨리 좀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이 내용 또한 박용삼 의장님한테는 먼저 말씀드렸고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조례를 빨리 제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과는 소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행정에서 준비해도 되고 의원님들이 발의해도 되고 저는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성 국민들이 행복하면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풀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이제 의원님들이나 언론사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일자리 창출. 실제로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들이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한번 전지훈련장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가 전국 축구대회를 유치를 고성에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라크룸 하나 없는 것은 유일하게 고성군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은 우리 교육과 전지훈련과 체육시설에 좀 이렇게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죄밖에 없는 분들이 올해까지는 490명 정도, 작년까지는 수당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1,300명까지도 수당을 주는 것도 제가 늘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보상금이 2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고성군은 50만 원씩, 경남에서 그 보상금 또한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청년들, 어르신들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의 우선 배정 순위를 올해는 추경은 교육과 복지 그리고 체육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진행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보시면 제가 작년에 출마했을 때 56% 이상의 득표를 했던 것은 보수 진영에 있는 어르신들도 저희들이 해왔던 진정성을 믿는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 중앙에 우리 민주당은 참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구속 또한 민주당이 한골탈퇴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저는 받을 것이라 보고, 그래서 민주당도 또 한 번 제발 자기들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올해 예산이 5천억이 좀 넘습니다.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28억, 0.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런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들이나 학부모 대표들이나 학생 대표들과 의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제 PC방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가 아마 학생들은 처음에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원에는 쓰지 못하게끔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 그것은 지역 경제에 순환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것은 저는 이제 막고 싶고, 술, 담배 같은 경우 유해식품이나 유해업소에도 이 카드는 쓰지 못하게끔 정리가 됩니다. 근데 PC방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은 옛날에 일진이라는 이 중고등학교의 일진이라는 팀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카드를 힘이 있는 사람이 이 동료들에게 빼들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카드 발매가 한 매당 300원씩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사진까지 들어가면은 한 1,500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진까지 부착해서 카드를 발매하려고 하고, 유해식품과 그리고 유해업소 같은 경우는 쓰지 못하게끔 정리를 할 것이고, PC방과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1, 20%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작용 10%, 20%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될 정책과 사업들 80%, 90%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단점 1, 20%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보면은 혹시나 다른 분들도 백두현의 치적 쌓기용이라든지 뭐 선심성, 예전에 우리 역대 군수님들은 고성 군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계속 다른 사업들 이렇게 추진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군수 두 번, 세 번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저는 제가 있을 동안에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면은 홍준표 지사 때 우리 학생들 밥그릇 빼앗으면서 만들었던 것이 여민동락 카드였지 않습니까? 우리 중2일의 소득을 보면은 한 가구로 보면은 한 사람당 167만 2천 원인가 중2 소득으로 보면은 100% 이하를 1년에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이제 서적과 이제 우리 학습지에 국한됐던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2019년도부터는 그것도 중2 소득 60% 이하로 내리고 연 10만 원만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거기에 혜택을 받았던 어머님들은 이게 줄어드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선심성에 대한 행정은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도외시했던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했었는데, 저는 제가 군수로 있는 한 끝까지 할 수 있는 사업들만 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본인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정책들은 저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욕심도 없고, 저는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난 뒤라도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군수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느 사람이 저한테 고생했다 이야기하고 소주 한잔 사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선심성이나 치적쌓기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는 의뢰를 다 해봤고, 보건복지부도 다 저희들이 질의를 마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초창기 군수가 되고 난 뒤 엑스포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고성군은 군수가 바뀔 때마다 엑스포를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쪽팔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군수로 있는 한 이후에 군수가 누가 되든지 간에 엑스포는 3년마다 한다라고 명문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고등학생들은 1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중학생은 10만 원이 좀 가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7만 원, 8만 원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 넘기면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욱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많은 국민들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 금액 또한 계속 올릴 수 있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했다가 중고등학생들은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 그러니까 맞습니다. 학교 막청소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성에 이제 주소를 두고 외주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은 지역에 왔으면 그 카드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만으로 13세라고 하면은 그 몇 달 지나면은 만으로 13세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년으로 저는 끊을 겁니다. 13세가 다는 해, 그때부터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고성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제기하고 요구를 할 때 대부분 행정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국민들은 고성은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이제 행정의 최대의 큰 병폐가 우리 밑에 판공리에 이제 골프 연습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짓는데 그 감독관이 공무원인데 그 사람 혹시 골프차 한번 잡아본 사람이냐? 꼭 골프를 쳐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골프를 치지 못하고 담당자라면 골프를 쳤던 사람들과 의논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짓고 난 뒤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그 종합운동장하고 스포츠파크에 잔디구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담당자에게도 지시했습니다. 당신 결정하지 마시라. 고성군에서 공을 차시는 분들 모셔오고, 그리고 요즘 잔디구장도 계속 발전이 될 건데 그 업체들 한번 모셔와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듣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고성군 예산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였겠습니까? 제가 이제 단체장으로서 정당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천받는 과정과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 도와줬던 기득권들 중심으로 예산이 우선 반영되지 않았을까? 의원들 중심에 요구하는 것들로 예산이 우선 반영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 하나 놓고 도로 좀 넓히는 이런 과정에 다 예산들이, 그러다 보니 국고보정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다 떨어졌던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일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우선순위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교육, 복지, 문화 이런 부분을 하나 다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맞는 사례인지 모르겠지만은 남부 내륙철도가 조기 착공되면 역사의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성 역사를 유치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통영과 고성 중간 지점의 역사가 들었으니 맞는 겁니다. 단체장이 양보할 거는 하면서 협력도 끌어내고 국도비 많이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역대 그런 군수, 역대 일의 단체장님들은
동네에서만 영감님 소리만 듣다 보니까 영감님을 인정해주는 기득권들과 같이 좀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분들이 중심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황당한 거죠. 전에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백두현 군수가 되고 났는데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국책사업을 가져오지 못한 게 있습니까? 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빚을 내는 게 있습니까? 더 잘 돌아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성금 기탁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업체들이 저에게 후원금 내겠다라고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줄 돈 성금 기탁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공제도 받고 그 업체는 홍보도 되고 고성군은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사이클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 국민의 세금을 다 제 돈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의 단체장들은 자기 돈이라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팡팡 쓰는 것인데 지 돈 아니까 나눠 쓰는 것인데 저는 제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돈같이 아끼고 혈세라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저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